1. 저금리의 끝. 미래의 금융 역사가들은 2010년대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금리가 영원히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경탄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저명한 투자 회사들은 제로 금리가 낮은 이유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차입 비용은 수십 년 동안 하락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너지는 금리를 영구적으로 바닥에 고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2년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금리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에서 4.5%로 4%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며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긴축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은 2023년의 금리 상승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4.5%에서 5% 사이, 유로존은 3%에서 3.5% 사이에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준의 총재들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약 2.5%로 안정되기 전에 2023년에는 5% 이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강세장의 죽음. 강세장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에서 2021년 말 정점까지 미국 주요 주식의 S&P 500 지수는 600%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의 극적인 시장의 상승은 계속가지 못했고 올해는 끈질긴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월 중순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SCI의 글로벌 주가 지수는 20% 하락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것은 비단 주식뿐만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한 것은 부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며 위험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이 채권 가격을 낮추어 수익률을 현행 금리와 일치시켰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미국 유럽 신흥국 채권 지수는 각각 16%, 12%, 18%, 15%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더 하락하든 말든 모든 것이 오르던 강세장은 끝났습니다. 3. 자본 증발. 강세장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자본은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금융위기 동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과도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유로 지역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함께 11조 달러 이상의 새로 창출된 돈을 쏟아부어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을 사들이고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더 투기적인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매년 가장 위험한 고수익 또는 정크 부채로 1,000억 달러를 발행했었고 2010년대는 평균 2,700억 달러였습니다. 2021년에는 4,86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분의 3이 떨어졌습니다. 연준과 영란은행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번복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입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지만 이는 부채 시장의 위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업 공개는 2021년 전 세계적으로 6,550억 달러를 모금하며 모든 기록을 경신했지만 이제 미국 기업의 IPO는 1990년 이후 가장 메마른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덜 하지만 인수합병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자본의 풍요는 자본의 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가치의 승리. 이번 강세장은 기본 수익이나 자산에 비해 저렴한 주식을 찾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낮은 이자율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신중한 접근법에 비해
확실히 선호하였고 종종 존재하지 않는 현재 수익과 비교하여 폭발적인 미래 수익을 약속하는 성장 주식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MSCI의 글로벌 성장 지수는 등가의 가치지수 상승의 2배가 넘는 6.4배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 상승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10년 후에 100달러를 받으려면 오늘 91달러를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지만 이율이 5%인 경우 61달러만 저축하면 됩니다. 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투자 시야를 단축시켜 먼 미래의 성장보다 현재의 가치를 선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가고 가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5. 가상화폐의 붕괴. 암호화폐가 도박과 범죄 활동 외에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FTX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30세의 자선가이자 정치 기부자인 샘 뱅크만 프리드가 운영하는 업계가 인정하는 대표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그 회사는 80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없어지면서 파산하였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문제를 수년에 걸친 대규모 사기라고 부릅니다. 뱅크만 프리드 씨는 바하마에서 체포되었고 범죄 혐의를 수사받기 위해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FTX의 몰락은 가장 최근에 벌어진 암호화폐 거품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2021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 모든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는 연초 8,000억 달러 가까이에서 거의 3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8,000억 달러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뿌리는 풍부한 유동성과 그것이 만들어낸 공격적 사고에 있습니다.